부총리님, 지난 10일 저는 기재부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직하지 못한 행태들을 몇 가지 지적하면서 총선 의식한 재정적자 국가 채무 은폐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추가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난 4월 11일 총선 다음날 기재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 수지는 지난해 87조 원 적자를 받고 국가 채무도 1227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때문에 결산기준 국가 채무 비중이 GDP의 50%를 넘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나라 살림 성적표가 이렇게 처참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때문에 충분히 법정 기한 전에 발표할 수 있었음에도 법제처에 미룰 수 있는지 문의까지 해가면서 의도적으로 총선 다음 날 해당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정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에 다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일부러 총선 이후에 보고서를 발표할 이유도 없고 이를 통한 실익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관님이 첫 번째로 언급하셨던 지난해 9월 보도자료입니다. 세수 재축의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 보도자료인데 내용을 보면 역대급 세수 펑크 59.1조 원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수 추계 오차가 왜 발생했는지, 세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변명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59.1조 원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한 내용이 기사 신문들을 덮고 있습니다. 이 10쪽짜리 보도자료 어디를 봐도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87조 원이고 국가 채무가 1127조, 국가 채무 비중이 GDP의 50%를 넘겼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두 번째로 언급하셨던 올해 2월달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과정의 일환으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총세입부, 세출부 마감을 알리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언론에서는 세수 펑크로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11조 원 역대 최대라는 그런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 해당 보도자료 역시 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이고 국가 채무가 1127조 원이고 국가 채무 비중이 GDP의 50%를 넘겼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기재부는 이제 매달 월간 재정 동향 발표를 통해서 관리 재정 수지와 중앙정부 채무 상태를 공개를 합니다. 자, 최종으로 공개를 한 게 올 1월 2024년 1월 11일 월간 재정 동향 1호로에 2023년 11월 말 기준 관리 재정 수지 적자하고 채무가 나옵니다. 이거는 64.9조하고 1109조 원으로 이 최종 4월 11일 날 발표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떠한 업데이트된 숫자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발표했던 이런 자료들이 이게 그 4월에 발표될 보고서의 내용이 얼마나 나쁠지 예고편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이 영화 예고편만 보여주고 영화 다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예고편만 보여주니까 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4월 11일 총선 다음 날 발표된 보고서의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에 그 보도된 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나라 살림 87조 원 적자,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전국에
신문 지문과 방송 화면을 도배를 했습니다. 계속 모든 거 한번 다 좀 보여줘 보세요. 예. 또 보여줘 보세요. 예. 자, 이게 총선 다음 날인 4월 11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총선 다음 날 법제처에 문의까지 하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말을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조금 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나라 살림 성적표는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가 총선 직후에 발표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추후에 뭐 이 보고서 발표 날짜를 지연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가 뭐 누구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규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기재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재부 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권은 돌고 돌지만 여러분들은 늘공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위해서 봉사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작금에 보면은 왜 기재부 개혁론이 나오는지 또 왜 세법을 예산 부수법안에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지 우리 기재부 고위 공직자분들께서는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의원님 뭐 어차피 의원님도 어떻든 간에 공무원을 하셨고 그러니까 뭐 설마 의원님께서 기재부 공무원이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다만 그런 밖에 비칠 수 있는 우려를 말씀하신 걸로 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한테 신뢰가 있을 거라는 전제에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1일에 발표한 것 중에서 새로운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가 이 부분에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국세 수입의 그 이제 결산상 불용액이나 그다음에 세수 결손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가장 큰 뉴스였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질의의 포인트는 네네. 이거를 총선 전에 발표할 수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뭐 일부러 늦추거나 할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다만 저희가 그 국무회의에 상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실무자 차원에서 준비 차원에서 법제처에 문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월 11일은 그 국가재정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4월 11일에 발표를 해도 이거 관련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